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모문용 전편에 이어서 2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조선의 왕과 가도의 왕, 이제 모문용과 조선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선 입장에서는 가도가 일단 조선 땅이잖아요. 일단 모문용이 언제 왔냐면 아까 전편에도 말했다시피 광해군 시기거든요. 광해군. 임진왜란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광해군 시기에 모문용이 가도에 왔습니다. 아무래도 가도가 조선의 땅이다 보니까 조선 입장에서는 얘 뭐야?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우리 땅인데 갑자기 내가 눌러앉아가지고 상식적으로 좀 이상해요 지금. 아니 우리나라가 전쟁 중인데 내가 전쟁 기지로 너네 땅 좀 쓸게, 좀 희한한 상황이죠. 근데 이때 당시에 조선은 이제 명나라와 우호 관계, 4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광해군은 별로 내키진 않은데 알았어, 오케이 해, 거기 살아 라고 이제 허락을 해줍니다. 근데 요 가도가 그렇게 큰 섬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농사를 짓기도 애매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모문용 명나라로부터 돈을 받긴 해요. 막 지원을 받긴 해요. 근데 턱없이 모자란 겁니다. 그걸로는. 그러다 보니까 모문용이 광해군한테 뭘 요청을 하냐? 이제 식량을 달라. 식량, 이제 돈 이런 이제 지원을 해달라. 라고 이제 부탁은 아니죠. 요구를 한 거죠. 요구. 근데 이제 광해군 시기면은 광해군 전왕이 언제죠? 선조죠. 선조는 뭐다?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시기죠. 그러면 임진왜란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기에 조선 사람들한테 모문용한테 줄 식량과 돈이 풍족했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자기들 먹고 살기도 좀 바쁜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식량과 돈을 많이 달라고 하니까 광해군 입장에서는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야, 내가 너 가도 사이게 허락해준 것도 많이 양보해준 거야. 그래서 이제 별로 내키지 않아 하고, 그래서 모문용의 요구를 광해군이 거의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 흉년이 있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광해군 하면 또 키워드가 있죠. 중립외교.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 줄타기를 하던 광해군이었기 때문에 모문용의 요구를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모문용은 배가 고픕니다. 그리고 짜증도 나고요. 아니 얘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난 명나라 사람인데 명나라 사람인데 니네 잘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네 일본에 처맞고 있을 때 우리 도와줬잖아. 근데 왜 나 안 도와줘? 살짝 이제 그런데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떡하냐? 이대로 굶어 죽을 모문용이 아니죠. 자급자족을 실시합니다. 자급자족. 어떻게 자급자족하냐? 약탈이죠. 이제 모문용이 이제 가도를 나와서 가도 인근에 있는 이제 육지 주민들의 식량과 재물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너네 밥 안 줘? 오케이, 그럼 내가 구해서 먹을게 하면서 이제 그 인근 백성들의 식량들을 막 털어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급자족하는 거죠. 광해군 입장에서도 안처합니다. 자급자족해가지고 막 백성들 민원이 막 계속 들어와요. 근데 그렇다고 쫓아낼 순 없어. 쫓아내면 그거는 그래도 우리 중립외교긴 하지만 그래도 명나라와 더 친해야 되는데 쫓아내도 애매합니다. 그렇다고 식량과 돈을 달라는데도 줘? 그것도 애매해. 우리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계속 자급자족하게 넣어? 자급자족 이거 이거 좀 애매해. 여러 불편한 상황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불편한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던 가운데 조선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 그 유명한 인조 반정이 터지게 됩니다. 조선에 딱 2번의 반정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 인조 반정이 터지게 되면서 광해군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조가 새롭게 등극을 하게 되는데요. 모문용은 생각보다 똘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모문용. 우리의 가도의 왕 모문용은 이런 조선의 정치적 변화를 기가 막히게 이용합니다. 광해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조선에서 왕을 임명되려면은 이제 명나라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책봉이라고 하거든요. 책봉.
책봉을 만들기에 이제 명나라가 이제 조선을 너 조선의 왕으로 인정한다를 책봉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요 광해군은 요 책봉을 받은 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조 반정에서 광해군을 쫓아낸 건 명나라가 인정한 왕을 쫓아내고 내가 새로운 왕이야! 라고 들어가는 거니까 명분이 약한 거예요. 명나라가 야 너 뭐야, 내가 인정하는 왕 어디 갔어, 넌 뭔데 이씨, 이러면 곤란해지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명나라의 새로운 책봉을 받아냈어야 했습니다. 이런 인조의 절박한 상황을 모문용이 기가 막히게 이용해죠. 그래서 모문용이 딜을 넣습니다. 인조, 너 지금 책봉 받고 싶지?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나 누구야? 나 좌도독이야. 좌도독. 사령관이라고. 사령관. 야, 내가 저 물길 딱 뚫어놨으니까 내 배 타고 가면은 명나라까지 프리패스로 갈 수 있어. 지금 요동 땅, 너네 후금 땅 건너서 갈 자신 있어? 없지?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내 백 있잖아. 내 사람들이 지금 막 조정이 막 있단 말이야. 내가 막 사람 심어놨어. 그러니까 내가 막 폐하께 전하! 인조 책봉해주세요! 하면은 폐하가 안 들어줄 것 같아? 들어주지. 그러니까 인조가 진짜요? 저 책봉받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대신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내놔.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인조는 어쩔 수가 없죠. 일단 책봉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지금 후금과 명나라가 전쟁 중이기 때문에 늘 가던 대로 육지를 이렇게 명나라 왕한테 가기에는, 명나라 황제한테 가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요동 땅이 아무래도 이제 후금이 먹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문용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조선 인조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조는 모문용이 달라는 대로 식량과 돈을 다 퍼주게 됩니다. 계속 이제 그냥 식량과 돈을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임진왜란이 끝난 지 아직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인조 입장에서도 내가 배고프지만, 우리 조선이 배고프지만 책봉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모문용한테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인조는 책봉을 받기는 하는데, 근데 한 번 줬다가 이제 안 주면은 좀 상황이, 모문용이 야 너 왜 줬다고 안 줘? 1억이야? 책봉 받았다고 1억이야? 이러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조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식량과 돈을 모문용에게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호구 잡혔네요. 완전히 호구 잡혔습니다. 계속 달라는 대로 주는데 점점 이제 달라는 액수가 많아져요. 야, 우리 가도에 사람이 늘었다. 우리 동강진에 사람이 늘었어. 야, 원래 너네 이만큼 줬으면 이제 이만큼 줘! 이러면서 막 더 많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저희 그만큼 없는, 야, 내가 너네 책봉 받게 해줬잖아. 이씨, 맞을래? 죄송 하면서 이제 계속 더 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문용이 뭐 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후금의 배후를 계속 노리고 있었죠. 전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후금의 누르하치가 드디어 빡쳤어요. 야, 이 새끼 안 되겠네. 내 성격 까먹었나 보네. 아니, 누르하치가 아니야. 예. 어쨌든 간에 모문용한테 빡쳤어요. 그래가지고 모문용을 제거하기 위해서 후금군이 조선으로 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 정묘호란입니다. 정묘호란. 임진왜란 아닙니다. 병자호란 아닙니다. 병자호란 전에 있었던 거예요. 병자호란은 한참 뒤입니다. 한참 뒤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그건 뒤에요. 정묘호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묘호란이 일어나면서 막 이제 조선을 막 밀고 내려오죠. 자, 그동안 식량과 돈을 엄청나게 받아쳐먹었던 모문용. 정묘호란. 자기 잡으러 온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때문에 조선에 이제 후금 군대가 밀고 들어왔잖아요. 이 상황에서 가도의 왕 모문용. 어떤 결단을 내릴까요? 튑니다. 도와주고 그런 거 없어요. 야, 일단 나부터 살아야지 하면서 이제 가도도 버리고 튀어요. 어디 딴 데를 튀어요. 인조는 당황하죠. 모장군 어디 가서 하면서 막 쳐갖고 인조도 튀어요. 강화도를 튀죠. 인조도 이제 모문용한테 이제 우리나라는 고유한 전통이 있어요. 이제 유목민족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섬을 튀어야 돼요. 그 섬 어디냐? 강화도를 튀죠. 유목민족은 배를 잘 못 타요. 그 점을 이용해서 강화도로 튑니다. 그래서 강화도를 튀어서 어떻게 해도
겨우겨우 위기를 모면하고 모문용도 위기를 모면해서 다시 가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컴백해요. 정묘호랑 끝나고 나서. 그리고 모문용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가도로 돌아온 모문용. 인조한테 야 미안하다 내가 이거 어쩔 수 없어 라고 사과를 했을까요? 응? 아니죠. 계속해서 식량과 돈을 계속 달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쳐먹어요. 인조 입장에서 열받는데 한번 호봉을 줬으니까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계속 달렸는데 다 줘. 근데 이게 점점 너무 심해지면서 이제 식량과 돈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인삼, 우리나라 인삼 유명하죠. 옛날부터 유명했어요. 인삼 그다음 비단 이런 사치품들까지 계속 사치품들까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제 가도의 왕이잖아요.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는 거죠. 야, 내 세상이다. 야, 호구도 있네. 내가 달라는 대로 다 줘. 명나라도 나한테 달라는 거 다 주고, 조선도 나한테 달라는 거 다 주고, 내 세상이다! 이렇게 된 거죠. 완전 이제 진짜 가도의 왕이 된 겁니다. 깡패죠, 깡패.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막 되는데, 이제 인조도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그래서 몇 번 이제 조선 신하들도 한번 가도 가봤어요. 어떤 상황인지. 근데 그 가도에 갔다 온 이경직이라는 신하가 말하기를, 제가 가도 다녀와 봤는데요. 저희가 주는 거 엄청 많이 줬는데 가도 상태 영 아니던데요. 아니 애들이 식량을 그렇게 많이 줬는데 식량이 다 어디로 가는지 애들이 막 밥도 잘 못 먹고 있고요. 병사들이 형편없어요. 그렇게 딱히 군대가 막 세 보이진 않아. 세 보이지도 않아. 얘네 맨날 명나라한테 허위사실 과대 광고해가지고 맨날 지원만 받지 실제적으로 막 한 게 없어요. 이렇게 막 이제 혹평을 할 정도로 혹평 되게 안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논란까지 있었냐면 이 당시 조선에서 야 얘네 모문용 이거 식량하고 돈 받아 처먹어가지고 이거 자기 가도 동강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후금한테 되팔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논란까지 나올 정도로 다 어디로 갔어 그거 이 정도로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조선에서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조는 모문용한테 이제 주던 거를 야 이제 못 줄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좀 줄여요. 그러니까 모문용이 빡치죠. 야 너네 안 되겠어. 나한테 다 방법이 있지. 무슨 방법이요? 자급자족 해가면서 이제 다시 이제 수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육지로 나와서 막 조선 백성들의 이제 식량과 돈과 자원을 막 수탈해 나가서 이제 자급자족을 다시 실시하기 시작하죠. 완전 호구 몰렸네요. 예. 개판입니다. 자기 때문에 전쟁도 일어났으면서 계속 자원까지 수탈하고, 물론 계속 후금의 배후를 노려서 명나라 입장에서는, 후금 입장에서는 짜증나고 명나라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나? 어쨌든 간에 나름 활약은 하고 있었는데 조선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최악이죠. 지금 최악의 상황. 이런 모문용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영원할 것만 같았던 가도의 왕 모문용. 하지만 그도 결국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지금 삼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단신으로서 혼자서 지금 삼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자, 봅시다. 명나라 조정을 자신의 백으로 삼았죠. 뇌물, 과대 광고, 이제 로비, 과대 광고, 자신의 주특기를 살려서 명나라를 우군으로 만듭니다. 그다음에 조선, 책봉을 빌미로 해서 인조를 호구 잡았죠. 인조를 호구 잡았어요. 이제 조선을 호구로 삼았고요. 그다음에 계속 후금, 계속 이제 가도를 바탕으로 한 후방 교란. 이제 엘리트 모기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짜증나게 해요. 삼국에서 지금 다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완전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아닙니까? 다 자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그리고 가도라는 자신의 절대적인 영역을 구축했고 이 가도에서는 내가 진짜 왕인 겁니다. 모문용이.
그래서 모문용은 진짜 왕처럼 지내요, 가도에서. 그랬는데 이런 모문용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명나라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로비와 가대 광고로 명나라 조정 사람들의 마음을 확실하게 잡았어요. 왕과 그 다음에 왕의 측근들은 자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맨날 돈도 줘요, 자기한테. 근데 문제는 동료 장수들의 안티가 드러납니다. 안티. 모문용이 잘 나가는 만큼 모문용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그 대표적인 주자가 원숭환이었습니다. 원숭환. 원숭환 어떤 사람일까요? 원숭환은 모문용은 어떻게 들어봤을 수 있어도 원숭환은 진짜 처음 들어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원숭환 나름 유명합니다. 왜냐? 명장이거든요. 진짜 잘 싸워요. 이제 명나라 명말기판 이순신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명나라의 최후의 보루로서 이제 후금의 군을 아주 착실하게 막아내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공적 한번 보겠습니다. 영원성 전투. 이 전투에서 누구를 이기냐? 누르하치를 이깁니다. 누르하치 누구냐면 금나라 후금 세운 이제 초대 황제죠. 이 사람이 지금 막 요동 밀고 다 밀고 있는데 요 원숭아한테는 누르하치도 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구 이겼냐면 홍타이지도 이겼어요. 홍타이지. 이 사람 누굽니까? 누르하치 아들이자 청나라 되죠. 청나라 2대 황제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병자호란을 일으켜서 조선을 순식간에 밟아버리고 인조를 자신의 앞에 무릎 꿇려서 머리 박게 했던 사람. 이런 사람도 원숭환 앞에서는 지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원숭환은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제 당시 최고의 명장 따봉이었는데 이 원숭환은 가도의 왕 모문용을 어떻게 생각했냐? 저 새끼 뭐야? 모문용? 뭐 별 보잘것도 없던 게 순식간에 막 로비하고 과대 광고해가지고 좌도덕까지 됐다고? 어이가 없네. 얘 한 게 뭔데? 그러니까 원숭환 모문용을 남의 공적이나 뺏어먹는 별 볼 일 없는 그냥 말빨만 좋은 실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원숭환 조선에 막 패 끼치고 있는 것도 모문용을 안 좋게 본 이유 중에 하나로 작용했어요. 야, 조선은 명나라랑 무군인데 네가 그딴 식으로 행동하면 조선이 우리 명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또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숭환은 이 모문용을 굉장히 싫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숭환은 어떤 결정을 내리냐? 이 모문용을 죽이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일단 가도의 왕이잖아요. 가도 안에 있는 한 모문용을 잡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일단은 가도 밖을 유인을 해야 해. 라는 판단을 내리고 모문용한테 야, 모문용 작전 회의할 거 있으니까 잠시 와봐. 라고 부르게 됩니다. 모문용 같은 경우에 이제 그래도 얘가 머리가 좋잖아요. 사실 눈치를 챘어요. 원숭환? 저 양반 나 싫어하는데 왜 부르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 일단 부르니까 예 알겠습니다. 갈게요. 이러는데 대신 가도의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혹시나 얘네가 원숭이 갑자기 와서 뭐 이상한 짓 할 수 있으니까 병력을 이끌고 막 갑니다. 총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숭환과 모문용이 만나요. 근데 일단 원숭환이 모문용이 이제 잔뜩 긴장하고 갔는데 갑자기 원숭환이 온 걸 환영해요 하면서 막 가도의 왕 모문용 막 이러면서 막 칭찬해주면서 환영 막 이 파티도 열어주고 막 그런 겁니다. 이게 너 나 싫어하지 않았니? 하니까 아니야 내가 널 왜 싫어해? 이러면서 막 잘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문용이 그래? 이러면서 막 다시 같이 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모문용이 첫날에는 막 원숭환이 부른 첫날에는 막 잘 놀아요. 다음 둘째 날 야 모문용이 야 오늘도 놀자 이러고 왔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 모문용이 이제 첫날 이제 완전 잘 대해주니까 이제 방비를 허술하게 가고 있던 틈을 타서 원숭환이 모문용을 즉각 체포해버립니다. 갑자기 끌려. 모문용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원숭환이 이제 근엄하게 말합니다. 네가 잘못한 게 없다고? 너 가도 무단 점거했어.
그리고 가도에서 막 공적 뻥튀기 했어. 그리고 명나라 황제 폐하를 속인 거야, 너 지금. 이 사기꾼아. 그리고 너 조선한테 막 엄청 막 무리한 요구했어. 이거 동맹인 다른 나라한테 할 만한 행동 아니야. 이건 좀 트럼프가 보고 배워야 될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동맹국한테 넌 너무 잘못하고 있어 하면서 이제 모문용의 죄를 막 줄줄이 읽습니다. 모문용 반박도 못하고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그 모문용이 그럼 저 폐하한테 가서 재판받나요? 응, 아니야. 넌 내 손에 주고 하고 그 자리에서 원숭아니 모문용을 직접 처형해버립니다. 그냥 죽여버려요. 하고 죽었습니다. 진짜 이대로. 이렇게 해서 가도일방 모문용은 이렇게 허무하게 동료 장수의 손에 이제 죽게 됩니다. 가도에서 그 엄청난 그 가도의 왕으로서 군림했던 거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최후죠. 자, 가도의 왕 모문용이 죽고 이제 이 다음에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은 모문용 같은 경우에는 원숭아니 말한 것처럼 원숭아니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사기꾼 같은 행보를 많이 보였죠. 하지만 확실하게 능력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부패하고 좀 이제 사기꾼 같은 기질은 있었지만 능력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전편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후금한테 쳐맞아서 다 와해된 상황에서도 계속 이제 모문용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가도의 동강진까지 형성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확실하게 능력은 있는 사람입니다. 일단 리더십이 있어요. 리더십이 있으니까 막 그렇게 죽이고 막 사람이 모이고 하나의 세력이 형성되고 막 그러겠죠. 이런 모문용이 죽으니까 동강진은 이제 와해되기 시작합니다. 막 개판이에요. 막 서로 막 그 내부에서 내가 대장할 거야 이러고 막 싸우고 막 모함하고 심지어 일부는 후금으로 배신 때리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리더십의 부재죠. 모문용의 부재. 그래서 원숭아니 사람을 보내서 그 동강진 그 가도를 이제 다시 하려고 하는데 통제가 안 돼요. 통제 불능. 완전 이제 그냥 모문용을 중심으로 모였던 집단이기 때문에 가도의 왕 모문용이 죽자 완전 와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일부 이제 몇몇 애들이 야 내가 새로운 가도의 왕이다 이러면서 심세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심세괴라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후임으로 이제 가도의 동강진에 주둔하기도 했는데 이제 모문용에 비해서는 리더십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문용 못지않게 이 심세괴도 자급자족에 등했습니다. 자급자족 약탈 해가지고 모문용 그 이상을 평가될 정도로 자급자족을 심하게 해요. 그래서 막 수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먹는 거는 모문용 때보다 더 많아졌는데 능력은 모문용보다 한참 못 미치는지 후금도 이제 더 이상 가돌 별 볼일 없게 생각합니다. 모문용 있을 때는 그 좀 짜증났지. 이제 뭐 모문용 없는 가도? 에이 뭐 신경 안 써. 이거 완전 개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옛날에 그 짜증나게 했으니까 화는 났어요. 화는 나서 이제 나중에 병자호란이 끝나고 병자호란이 터지죠. 나중에 홍타이지가 내려와서 이때는 후금에서 청으로 진화한 상태예요. 청. 나중에 병자호란 끝나고 조선이 이제 황제 앞에서 이제 대가리 막죠. 인조가. 그리고 여기서 청 그다음에 조선 연합합니다. 뭐 반강제 연합이죠. 이 연합이 이제 가도의 동강진을 공격해서 이제 심세괴를 죽이고 이제 가도도 이제 다 부숴버립니다. 동강진을. 청나라도 가도한테 빡친 게 있었고 동강진에 조선도 얘네 맨날 자급자족하고 빡치네. 그래 청나라 부순다고? 야 그럼 우리도 도울게 하고 같이 열심히 밟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 청나라와 조선의 연합 공격으로 인해서 가도의 동강진은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원숭아니 먹은 게 엄청 많잖아요. 엄청 자원을 많이 벌었잖아요. 이 자원들은 누가 가져갔냐?
예, 청나라가 예,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명나라한테 식무기 이런 것도 엄청 많이 지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특히 홍위포라고 유명하거든요. 홍위포. 이런 게 되게 최고급 화포인데 이런 것도 막 여러 대 얻고 해가지고 요 가도에서 이제 얻은 자원들과 그다음에 요 가도에 상륙한 이제 장수들, 이제 다시 청나라로 넘어간 장수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청나라가 명나라를 마무리 짓는데 굉장히 요긴하게 쓰인다. 그렇습니다. 한편 이렇게 해서 이제 가도의 모문용의 가도는 완전히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요. 한편 우리 모문용을 처형한 원숭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원숭아 같은 경우에 일단 모문용보다 상관이긴 했어요. 근데도 이제 모문용과 막 그렇게 차이는 안 났기 때문에 나름 모문용 사령관입니다. 좌도도. 그런 이제 사령관을 이제 황제 폐하의 명도 없이 즉결 처형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월권 행위를 한 거죠. 이런 걸 보고를 하니까 숭정제는 깜짝 놀라요. 숭정제가 황제거든요. 이때 당시에 명나라 황제. 아니 가도의 모문용을 죽였다고 우리의 영웅 그 모문용을 하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너 뭔데 우리 모문용을 죽여 막 이러면서 막 숭정제를 비롯한 이제 모문용 팬들이 막 이제 욕하는 거죠, 원숭아를. 근데 이때 당시에 원숭아니 얘들도 알고 있었어. 근데 지금 우리나라 멀쩡한 거는 우리나라 아직까지 살아있는 건 원숭아 때문이야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원숭아니 모문용을 죽였는데 숭정제 입장에서는 모문용이 죽었어 하지만 원숭아니 너무 명장이었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처벌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숭정제를 비롯한 명나라 조정과 원숭아의 이제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고 이 일을 계기로 점차 원숭아는 이제 안티가 늘어나게 됩니다. 모문용처럼. 결국 원숭아는 억울하게 나중에 숭정제에 처형당하게 되고요. 이 일을 계기로 명나라는 급속도로 약해져서 결국 명나라 또한 이제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어떻게 원숭아니 모문용을 죽인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원숭아과 숭정제 사이에 금을 가게 했다는 점에서 명나라 멸망의 단초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평가, 모문용에 대해서 살짝 모문용에 대한 평가는 예나 지금이나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부정과 이제 긍정이 이제 극단적으로 갈리는데 부정 쪽은 이제 야 모문용 얘 한 게 뭐가 있냐? 맨날 이제 삥이나 뜯고 그다음에 과대 광고, 허위 광고 이거 사기꾼이야 그냥 하면서 이제 사기꾼, 깡패 이 정도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조선한테 막 너무했어 이 나쁜 놈이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긍정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제 능력은 있었어. 능력. 야 어떻게 삶이 리더십도 있잖아. 리더십. 야 진짜 완전 아무것도 없는 사기꾼의 무능한 삶이었으면은 어떻게 그 상황에서 막 동강진을 구축하고 막 가도를 통해서 막 그 찌끄만 섬에서 세력을 규합을 해가지고 막 후금의 뒤를 공격하고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겠냐. 일단 기본적으로 유능하고 리더십 있는 사람은 맞았어. 이렇게 이제 부정과 긍정이 팽팽하게 이제 대립을 예나 지금이나 평가가 갈리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조선의 입장에서는 뭐 유능하고 리더십이 있든 간에 조선 입장에서는 모르겠고 조선의 입장에서는 요 부정적 입장이 크겠죠. 여러분을 많이 삥뜯어 갔으니까요, 조선한테. 병자호란의 단초가 그 정묘호란의 단초로 작용을 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평가가 갈리는 모문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문용, 유능하고 리더십이 있는 장군인가요? 아니면 사기꾼의 깡패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떨지. 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